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되면서 다문화 밀집 학교의 출현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계 시민 포럼에서도 이런 고민을 담아서 예술을 통한 감성 소통 교류의 개방형 학교인 세계시민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포럼과 협력학교 교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교사님들을 먼저 만나보실 건데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다문화 특별학급 들어보셨나요? 교육청에서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별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무학년 복식학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경기도 평택 송신초등학교의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공교육 다문화 분야에서 유공교원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교육장 표창도 받으셨는데요. 헌신적이고 포용적인 교육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서 박에스더 장학사님이 짚어주신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신초등학교 다문화 교육부장 유승민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 사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평택 송신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세계시민포럼과 함께했던 어깨동무 창의미술 수업에 대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저희가 느꼈던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를 크게 세 가지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속해 있는 다문화 특별학급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드리고요. 또 저희 송신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중점 영역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깨동무 창의미술 수업이 어떻게 기획됐고 어떤 식으로 구안되고 또 실제로 어떻게 실천됐는지를 수업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송신초등학교에 발령 나기 전에는 초등학교 일반학급 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신초등학교에 오자마자 다른 학교와 좀 다른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문화 특별학급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동료 교사들 중에서 종종 묻습니다. 다문화 특별학급이 뭐야? 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 학급의 왜 취지랑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말씀드려야지만 오늘 끝에 말씀드릴 수업 사례가 더 잘 이해될 거라 생각해서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다문화 특별학급의 설치 근거는요.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교육 기회 제공의 근거를 취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4항 다문화 가정 귀국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개의 초등학교에 약 30여 개의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특별학급은요. 별도의 학급으로 설치됩니다. 별도의 반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정규 교원이 배치됩니다. 또 운영 대상은 학교 내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다음 장표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당 10시간 내외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저희는 한 10명 정도 내외의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학년, 2학년,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이렇게 학년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로 저희 반에는 3, 4, 5, 6학년 학생들이 한국어 수준에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제일 중요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 문화, 또 학교 적응,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또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 심리 지원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저희 다문화 특별학급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인데요. 국내 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미등록 체류자 자녀, 난민 자녀 등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 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 국내 출생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한국어 구사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언어, 학습에 필요한 문장 어휘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요. 사춘기에 오히려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다음 중도 입국 자녀는요. 개인, 가족의 사정에 의해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입니다. 네, 새로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요. 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무기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어를 쓰다가 혹은 다른 언어를 쓰다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학교에 진입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가정 자녀는 부모님 국적 모두가 외국인입니다. 이 학생들의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주 여건이 좀 불안정해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저희 송신초등학교의 위치를 보면 왜 저희 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천안 신장 방면으로 타다 보면 1호선 송탄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탄역 주변에 보면 미군 부대 K-55 오산 미군기지라는 기지가 크게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오산 미군기지지만 오산시에 위치해 있지 않고 평택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도에 건설돼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사회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교의 이제 다문화 학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총 모두 340명의 학생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5%, 120여 명의 학생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나라의 국가 개수는 23개국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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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국적은요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어를 쓸 수 있는 아프리카계,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같은 아프리카계 학생들이 많고요. 또 중국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중국, 필리핀을 제외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태국, 일본, 대만 등등등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그 기타 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다문화 가정 유형 중에 외국인 가정이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 가정이라 보면 미군과 혹은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혹은 미군과 필리핀 국적을 가진 부모님이 있고요. 또 아니면 두 분 다 아프리카계이신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외국인 가정이 가장 많고 다음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다문화 학생들한테 되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치열한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저희가 좀 설계도를 바탕으로 수업을 구안했습니다. 먼저 우리 송신초 다문화 학생들의 실태를 한번 분석해보자.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족하고 취약한 영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역을 보충해주기 위해 또 커버해주기 위한 모델은 어떻게 구안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세계시민포럼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창의미술 수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오면 이런 다문화 학생 성장 실태 분석 진단 이력 카드를 매년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배경, 국적은 어디이고 다문화 가정 유형은 어디인지를 적습니다. 이 카드는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자연스럽게 인계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담임 선생님도 객관적으로 이 아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의 언어, 학습, 문화, 심리, 정서, 경제, 학부모, 진로 진학 등 7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 송신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이 학생은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한 영역이 뭘까라는 걸 항상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담임교사의 관찰평가 그리고 검사지를 바탕으로 송신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취약한 4가지 영역을 저희는 선정했습니다. 이게 모든 다문 학생들을 이제 결론을 평균을 낸 겁니다. 가장 부족했던 점이 1순위 바로 진로 진학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뭐가 되지? 이러한 고민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학습. 물론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세 번째, 학부모. 아무래도 생계가 바쁘신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되게 컸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뭐냐면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 심리 정서 측면까지 합쳐서 4가지 영역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신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지역 다문화 교육 모델을 구안했습니다. 지역 협력 팀스 교육 모델입니다. 통합적으로 지역 연계기관과 함께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개발 역량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목표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해결하기 힘든 것들은 지역사회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저희는 많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운영했습니다. 그 10개의 기관과 39개의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저희는 실행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세계 시민 포럼과도 이제 MOU를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민 포럼의 어깨동무 창의 미술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영역 중에 심리 정서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심리적 위축과 혼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심리 정서를 지원해 주자. 그리고 다문화 학생과 그 반의 단짝 친구가 미술을 통해서 서로 간의 우정을 좀 쌓아서 다문화 학생의 학교 생활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고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반에 단짝 친구 한 명만 있더라도 그 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계 시민이 존중과 공감, 가치와 책임이라는 인류의 함량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문 학생과 그 반의 단짝 친구 한 팀을 저희 반에 초대를 했고요. 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원적 학급에서도 같은 시간에 미술 교과를 수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이 수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수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학수업 홍보지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흔쾌히 당연히 허락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제 수업 장면에 대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쿠라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수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첫 수업은 이제 아이들끼리 좀 서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수업은 나무 조각, 대나무,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로 짝을 균형을 잡아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가서 서로의 그 의견도 나눠보고 생각도 나눠보고 하면서 짝꿍과의 협력이 되게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수업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양쿠라 작가님께서는 이제 집 주변에서 있는 산에서 직접 채취오신 그런 재료들을 많이 활용하셨는데요. 이 수업 재료를 가지고 오실 때 지게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 학교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학교에 나무꾼 아저씨가 왔다고. 그랬더니 양쿠라 작가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집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번에는 같은 반이 아니라 이제 같은 학년끼리 묶어가면서 서로 좀 더 보는 수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 수업은 에코히어로라는 수업인데요. 전주에 모든 학생들의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제외한 몸을 이제 영웅의 몸으로 합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에코 히어로가 되었다는 재밌는 상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표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수업은요, 수업 주제가 송신금, 가야금에 착안한 수업이었는데요. 폐자재, 그러니까 나무 조각, 팔레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빈캔, 송신금을 만들어 보고 정말 직접 이분은 또 양프라 선생님의 이제 아내분이신데 직접 연주를 해주시면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협주도 같이 해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 이제 교실을 떠나서 한번 학교 숲을 갔습니다. 학교 숲에 가서 네,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자기의 감정도 표현해보고 또 그 떨어진 낙엽을 걸으면서 친구랑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수업은요, 커다란 도화지를 교실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짝꿍의 신체를 직접 그려보면서 서로 가까워지면서 또 신체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이 친구의 몸을 또 한번 그려봤고 이거를 색칠해 보면서 이 협동화를 복도에 그렸더니 다른 반 학생들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반 선생님한테 자기 반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주제는 박스로 건축물을 쌓았는데요. 팀별로 건축물도 쌓고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전체가 모든 수업이 이렇게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아까는 가을이었다면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이제 봄에 피는 꽃과 식물들을 이용해서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았는데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제 꽃에서 이제 숟가락을 눌러가면서 꽃이 나오는 그 색깔이 꽃의 그 색소가 나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실 모든 곳곳이 꽃향기로 가득 차는 되게 향기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 수업은 이제 빔 프로젝트로 무엇이 보이니라는 수업이었는데요.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개인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시각의 차이를 알아보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아주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업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린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했던 수업들을 꿰뚫는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과 예술이라는 큰 주제로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팀 또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둘만의 혹은 그 팀만의 무정을 좀 쌓아가고자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성적으로 볼 때는 되게 눈에 띄는 확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수업이 정말 성공했구나,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사질을 했더니 심리정서 분야에서 13.5% 상승하는 그런 결과도 얻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진부한 표현이 되었지만 정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정말 공감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업을 기획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 세계시민포럼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요. 저도 저 수업 현장에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막 나무꾼이 온 줄 알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맞았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또 뭐 박스 쌓여져 있는 것들, 아이들이 누워서 하는 것들, 또 음악과 같이 연계도 하고, 네. 정말 현장이 너무 재밌게 와닿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런 노력이 정말 제가 의미 있게 바라봤던 것은 그 팀워크라는 거, 그리고 특히 그 지역사회에 같이 협업하는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류애를 함양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같은 공동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는 이 온 마을이라는 범위도 너무 좁잖아요. 진짜 이렇게 그 지역을 넘어서서 정말 전 세계가 우리가 그냥 세계 시민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1대1 짝꿍 시스템 이런 것들로 어깨동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정서적인 것들도 함양이 됐고 또 같이 또 부모님들도 또 좋아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 교육의 결과치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영어권 아이들이 그래도 많다고는 했지만
되게 다양했거든요. 23개 국가라고 했던가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나라에서 오는 아이들, 막 진짜 음식도 다를 테고 무엇보다 언어죠. 이런 것들 다를 텐데 선생님도 다른 학교에서는 이 다문화 특별학급을 맡아보셨던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맡아보셨을 텐데 이렇게 왔을 때 아이들과 처음에 소통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도 곤란하진 않으실까? 예, 네.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네. 저도 첫 해에는 사실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영어를 쓰는 학생이면 그래도 영어가 이제 소통이 되지만 정말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를 쓰는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도 거의 바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왔을 때는 저는 바로 수업하지가 첫 주 정도는, 한 주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숲을 걷습니다. 학교 숲을 걸으면서 사실 말이 안 통하겠죠. 근데 말이 안 통하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한테 저는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힘든 거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어려운 것도 선생님도 알고 공감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힘들고 기댈 때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또 저희 반이 또 반 이름이 햇살반이에요. 왜 햇살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선배 교사님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전 내린 결론은 힘들어 아이들한테 따뜻한 햇살 같은 선생님이 되어주라는 뜻에서 아마 햇살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지만 포근하게 저희는 처음에는 산책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학교의 자연 환경도 이용하시고 또 선배 교사의 뜻도 이어받으시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또다시 감동이 밀려옵니다. 너무 현장에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송신초등학교 가도 될까? 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들어요. 환영입니다. 네, 너무 가치 있게 이런 현장을 꾸려나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되게 진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될 것들을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그 길에 우리가 아주 필요한 가정이자 이런 같이 짝꿍을 만들어주고 또 같이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이런 확신을 주고 또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 그것을 또 인류의 역량으로까지 확장해 주신 우리 유승민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유승민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